그냥 뭐 거의 바로 시작했어요. 자, 그래가 이 아편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 뭐 다 깨지는 거죠. 결과 당연히 영국의 승리입니다. 뭐 사실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뭐 한 1, 2만 갔나? 뭐 4,000명? 4,000명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최대 맥스로 갔을 때는 뭐 1, 2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가 가가지고 막 20만, 30만 되는 청나라 군대와 싸우는데 그냥 때려잡습니다. 그냥 때려잡아요. 이 무기의 질도 상대가 안 되고 이때 당시에 영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피벗 마운트라고 피벗 마운트라는 게 뭐냐면은 대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대포의 궤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던 시절에는 대포를 설치해 놓으면은 배가 움직여야 돼. 적을 향해서. 이렇게 대포가 이렇게 가는데 상대 배가 여기 있다 하면 이렇게 배를 돌려야 되는데 이 피벗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돌려버리면 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혁신이고 게다가 무기, 이 대포의 사정거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우월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2대 26으로 싸우거든요. 영국 배 2대, 그것도 동인도 회사 상선 2대랑 청나라 배 26척 이렇게 해서 붙는데 26척이 그냥 왕창 깨집니다. 네, 왕창 깨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중국은 아직까지 화약 쑤셔 넣는 화승총을 씁니다만은 화승총, 중국의 무기가 화승총, 그 다음에 찌르는 창, 그 다음에 언월도라고 옛날에 그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관우가 들고 다니는 막 무지막지한 큰 게 있어요. 큰 칼, 뭐라 해야 되나? 이건 거의 뭐 무게로 지드깨는 뭐 이런 건데 요래 생긴 요래가 날이 있는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플린트락 머스킷이라고 총은 총인데 화약 쑤셔 넣는 총이 아니고 이 화약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화약을 보통 이 조총, 화승총 생각하면은 화약과 총알을 다 같이 쑤셔 넣어가지고 쏘는 이게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플린트락이라고 이 부싯돌, 플린트가 부싯돌이거든요. 부싯돌을 딱 해가지고 불꽃을 튀게 해가지고 따로 이제 장전되는 그 화약에 불을 붙여가지고 날리는 뭐 하여튼 그런 새로운 총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일정 시간에 많이 쏠 수도 있고 재장전 시간도 짧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가 차원이 다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영국이 때려잡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 청나라에서는 이거를 멈춰야 되니까 난직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 해야 되노 이게 거의 항복 문서죠. 이 난징 조약의 내용에는 배상금 2,100만 달러. 그게 달러, 은원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2,100만 달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멕시코 은화라는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거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공용 화폐 달러처럼 취급되는 멕시코 은화가 있어요. 이게 한 개가 27g이거든요. 이 지금 무게로 27g인데 요거에 2,100만 개예요. 네, 나중에 시간 있는 사람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 2,100만 개. 요게 이제 아편 보상비 플러스 아편 보상비가 1,200만 달러. 그 다음에 영국이 요거 전쟁하면서 썼던 전쟁 비용 300만 달러. 600만 달러. 그 다음에 공행이 영국한테 돈 빌린 게 300만 달러인가 있나 봐요. 그거 합쳐가지고 2,100만 달러. 이거를 물리게 되고 이때 당시에 거점으로 삼을 홍콩을 가져가게 됩니다. 홍콩 한량이란 건 떼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행을 폐지. 지금이야 홍콩이 잘 나가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냥 인구 만도 안 되는 정말 쬐깐한 항구라고 하기도 한 그런
뭐 이름이 항구니까 항구는 항구겠지만 뭐 이게 한문으로 하면 향항이거든요. 향항, 향기 항구 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5개 항구를 5개항 개항 5개 항구를 개항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 이후에 요걸로 끝이 아니고 이후에 추가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추가 조약을 맺는데 보면은 거기에 뭐 오구 통상장령, 장정, 호문 조약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영사재판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관세자주권 침해, 관세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고 중국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뭐 요런 거를 맺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도 좀 서운한 게 있어. 영국에서도 좀 서운한 게 있어. 그러니까 뭐 돈을 일단 얼마 못 받아냈다. 그리고 5개항, 개항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아편 판매를 안 하고도 영국이 무역에서 재미를 볼 줄 알았어. 왜? 세계에서 영국의 면직물, 모직물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거든.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5개항, 개항한 곳이 이래 보면은 전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집중돼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뭐 닝보라든가 이런 지역이 전부 남쪽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게 따뜻해 놓으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항구 좀 더 열어줘. 육지로 좀 더 열어줘. 라고 하는데 청나라에서 이걸 들어주나? 그지?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2차 아편전쟁. 자, 두 번째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는 아편하고도 별 상관없는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1856년부터 60년까지 2차 아편전쟁입니다. 자, 배경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의 무역 적자가 자꾸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불을 땡긴 게 에로 사건이라고. 에로 사건이라고 요게 이제 그 영국 사람이 주인인 중국 배예요. 영국 사람이 주인인 중국 배인데 이게 해적선 막 비슷한 막 그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 해적선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에로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래 하다가 거기에 영국 깃발이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내놨다.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영국에서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프랑스 니도 같이 할래? 라고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편을 먹어요. 원래 프랑스가 자존심이 되게 센 애들인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이제 나폴레옹 3세라고 우리 전에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 거기 조카 있잖아요. 제2제정을 했던 그거거든요. 그 친구는 왜 우리 큰아버지가 망했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영국하고 적대해가지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가 영국 일에 되게 협조적으로 이제 도와줘요. 뭐 크림 전쟁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태평천국 운동 때문에 태평천국 운동이 51년부터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나라 안에 문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라 밖에서 영국, 프랑스가 또 전쟁을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뭐 그때 생각 같아서는 야 그냥 네 요구사항이 뭔데? 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또 이 청나라가 이래 보면은 야들이 좀 학습 능력이 좀 그래요. 굳이 안 싸워도 될 거를 싸워가지고 일을 좀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청나라가 어떻게 돼? 패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또 뇌관식 머스킷이라고 해가지고 무기에 있어가지고 개량이 한 번 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플린트락식 머스킷 같은 경우에는 총이 이렇게 있으면은 별도로 이제 화약을 넣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하면 잘 안 되고, 그리고 부싯돌이라는 것 자체가 비가 오게 되면 또 사용을 못 해요. 비가 오게 되면 이 부싯돌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걸로 화약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꽃이 안 튀잖아, 비가 오면은. 근데 이거를 또 개량한 게 뇌관식 머스킷이라고 해가지고 뇌관을 때리면은 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화약이 발사돼 가지고 총알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어떤 권총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무기가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또 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배겨낼 재간이 있나? 그래서 결국 항복하면서 텐진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텐진에서 조약을 좀 자주 맺습니다. 텐진에서 조약을 자주 맺어요. 우리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것도 텐진에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래서 역사에 보면 텐진 조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꽤 많아요. 그럼 왜 텐진이냐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가 텐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 옆에 바닷가의 인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의 외교관들이 자기 수도인 베이징에 들어오는 거는 좀 싫어. 그러니까 요 입구에서 모든 거를 처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텐진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외교관이 북경, 베이징에 주재, 머무를 수 있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라니. 그 다음에 내륙 여행 자유, 그리고 십계항 개항하는 게 좀 더 늘어나지요. 그리고 또 배상금 또 냅니다. 600만 냥. 싸게 치였죠? 싸게 치인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배상금이 나갑니다. 600만 냥 배상금.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공인 인정. 그리스도교 인정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약을 맺고 외교관이 이제 베이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베이징으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길에 여기 베이징 앞이니까 여기 대포 포대가 많거든. 그래서 중국 애들이 뭐에 씌었는지 이 외교관들한테 대포를 또 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포격이 있고 나니까 이 프랑스, 영국이 더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재침입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재침입을 하게 되면서 얘들은 이제 자비가 없어요. 야, 중국 니들은 말로 해가 도저히 들어먹질 않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약탈하고 불바다 만들고 뭐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에서 자랑하던 원명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그 까스틸리오네라고, 그거 좀 유럽식으로 서양식으로 만든 그거 뭐 그리스의 무슨 고린트 양식 뭐 이런 것처럼 만든 게 있거든요. 이 원명원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어요. 그 정원이, 황실 정원이 원명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불바다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1860년이고요. 결국 요 이후에 미안해요 하면서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이 조약도 안 맺어주려고 그래요. 야, 이번 기회에 중국 완전 멸망시켜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요 베이징 조약에 개입한 게 누구냐면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청나라에 이제 딜을 한 거죠. 야,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해가지고 응, 도와줘. 대신 우리한테 땅을 줘. 해서 러시아는 이 베이징 조약의 주선의 대가로 연해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이 연해주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베이징 조약에는 뭐 배상금 더 물리게 되고, 이제는 아예 텐진도 개항을 하고,
텐진은 정말 우리랑이 아니고 베이징이랑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구룡반도. 영국은 구룡반도를 할양받아요. 구룡반도가 어디냐 하니까 이 홍콩 지역은 완전 그냥 외딴섬이에요. 외딴섬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 홍콩으로 가는 모든 다리나 이런 보급을 끊어버리니까 그것도 머리 아프더라고. 그래서 홍콩 가까이에 있는 육지를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구룡반도라는 곳을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신계라는 곳까지 가져가게 돼요. 이게 1898년인데 이때 당시에 99년 동안 빌린다는 조건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거 99년조차 했을 때는 영원히 가져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 99년 뒤가 1997년이거든. 요때 나중에 중국에서 야 이제 반납해 라고 해가지고 홍콩이 지금 1997년까지 홍콩이 영국 거였다가 97년 땡 되면서 다시 중국 걸로 이제 반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은 답답한 게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해가지고 굳이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청나라 망할 때까지. 네, 하여튼 그렇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